오늘은 오랜만에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건강인데 그것도 그냥 건강이 아니라 평생 건강. 그래서 오늘 당신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5권의 책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건강 관련 책을 최근 2년 동안 고약가님이랑 같이 많이 읽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읽고 저는 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갖고 이 건강 관련 책은 여러분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면은 그냥 좀 좋다고 추천하는 책들은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왜냐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막 여러분이 예전에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거죠. 건강에 관해서는 여러분 절대적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한텐 이게 좋지만 누구한텐 저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답은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상대적이고 맥락에 맞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한 여러분 진짜 건강에 대한 여러분 인생 정답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5권의 책도 어떤 식으로 소개해드리냐면은 뇌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관점, 그 다음에 영양 관점, 그 다음에 잠 관점, 그다음에 운동 관점.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이 건강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저희가 건강 관련 책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애기 쓰고 진짜 좋은 책들. 저희만 인정한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책들 위주로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진짜 솔직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들은 이제 많이 나와서 도서관에도 많고 서점에도 많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읽어보셨으면 왜냐면 여러분 의지가 없는 거지 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고약가님이 이제 책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실제로 이 책들을 읽고 저는 많은 실천을 했거든요. 왜냐면 특히 저는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많아갖고 저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많은 좋은 책을 읽었잖아요. 좋은 책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주저없이 바로 이 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 100%. 제목이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인데요. 뭐 제목처럼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지난 10년간 뭐 뇌의학, 뇌질환, 정신질환에 관련된 지식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지 몰랐어요.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이 뇌라는 것이 몸과 좀 달라서 그러니까 몸은 면역기관인데 뇌는 아니다 라는 것이 이게 기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면역기관이니까 뭐 자가면역 질환이랄지 면역 질환이 있겠죠.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그렇지가 않다. 뇌도 몸이랑 똑같다. 면역기관이다. 그래서 뇌에서 몸에 일어나는 것처럼 면역 질환이랄지 자가면역 질환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뭘 야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같은 뭐 뇌 질환이랄지 심각한 병들, 우울증, 공황 장애 같은 이 정신 질환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책이 흥미로웠냐면 그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에 단 하나의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아교 세포라는 것입니다. 미세아교 세포. 네, 그렇죠.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미세아교 세포의 재발견은 의학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닌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뭐 그냥 뇌의학이 아니라 의학사 통틀어서 최고 파급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세아교 세포의 재발견입니다. 미세아교 세포의 발견이 아니에요. 미세아교 세포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아주 작게 축소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존재감이. 이제 책의 비유를 들면 뇌를 정원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미세아교 세포가 뇌라는 정원의 쓰레기 정도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뇌라는 정원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정원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의 핵심에 미세아교 세포가 있고요. 뇌 질환, 정신 질환의 핵심에 미세아교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쭉 풀어진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도나 잭슨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그 신경과학, 면역과학 관련해서 미국 최고의 과학 기자입니다. 관련된 그 저술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또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이 과학 전문 기자다 보니까 과학적 뭐 지식은 당연하고 또 글빨도 당연하지만 이 기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터뷰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그 뇌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구자들. 석학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이게 인터뷰가 왜 중요하냐면 대중서잖아요. 논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석학들의 그 워딩을 따라가면 되게 어려웠던 것이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당연히 과학적 지식이 많이 있지만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가 이 새로운 의학적 패러다임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질환 그리고 뇌 건강, 정신 질환 관련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분은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제 얘기 해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일을 또 많이 해갖고 두통이 생겼어요. 두통이 생겼어요. 저는 이 두통이 일반 두통이 아니라 막 윙윙거리는 두통이어서 이게 몇 년 동안 따라다녀서 저는 신경과에서도 약을 받아서 먹었었고 그다음에 정신과에 가서도 약을 받아 먹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엔 그거를 이제 움직임의 힘 읽고 블루드림스 읽고 이렇게 쭉쭉쭉쭉 책을 읽어 나가면서 결국엔 제가 끊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맞는 이제 정신 관련 질환 약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세로토닌이 낮으니까 그걸 올려서 뭐 우울증 이런 거를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상태로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효과를 못 보고 생각보다 많이 못 봐. 그럼 왜 그럴까? 해보서 이제 조사를 쫙 해보니까 이제 블루드림스 같은 책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사를 쫙 해보고 그다음에 이 책 저 책 다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낮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건데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생각보다 세로토닌이 낮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높은 사람도 있어. 그럼 뭐야? 내가 우울증인데 세로토닌 제흡수제를 먹었다고 쳐요. 근데 나는 평균보다 알고 보면 평균이었고 아니면 좀 높았어. 그럼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당사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잘 모르니까 먹었는데 먹어서 여러분 확 좋아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랑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먹었는데 그렇게 효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끊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필요 없는데 저는 먹으니까 끊고 나니까 부작용이 두통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진짜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눈에서 진짜 감고 있으면 누가 그 형광등을 파파파파파파 이게 순간에 오는데 와, 이 부작용이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두통이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명상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냐면 그래 미세 악교 세포를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를 진짜 리셋해야 돼. 왜냐면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비침습 방법으로 여기서 치료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제 그런 게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제가 뭐랄까 우울증 관련 공황장애 관련 약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전 당사자였기 때문에 더 놀라웠어요. 더 흥미진진했고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재밌습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뭐 무기력인데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음 챙김은요 이미 그 이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 챙김의 과학적 이점이 심리적 이점, 인지적 이점, 신체적 이점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만 한 30개 돼요. 다 그 각주가 있어. 다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이것도 바로 읽어드릴게요. 2000년 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준 게리 슈워츠 교수와 나는 마음 챙김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과학에 기반을 둔 최초의 마음 챙김 모델로 내가 태국에서 터득했던 핵심 요소인 의도주의 태도가 모두 담겨 있다. 뭐라고 나오죠? 과학에 기반을 둔 최초의 마음 챙김 모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저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음 챙김이 무엇이고 마음 챙김이 어떤 유익이 있고 마음 챙김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나온 책인데 이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수행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삶에 대한 태도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의 뜻이 뭔가를 상황을 직시하는 거거든요. 바로 보는 거예요. 내 몸, 나의 상황,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게 직시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나오는 그 직시하면서 같이 명상 수행을 하면 나오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삶을 반응하지 않고 대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반응하지 않고 대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대한 주도권, 통제감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기력이 언제 생기냐면 내 삶에 대한 내 그 통제권, 주도력이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챙김 수행은 우리 건강,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시켜줘서 무기력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그 샤오나 샤피로 교수님이신데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자신이 원래 이제 교수 이 정도 급 되면 자기 자랑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어려웠는지 반대로 자기의 이 스스로 한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삶을 극복했는지가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만성적 스트레스 그리고 무기력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분들 마음챙김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알면은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하죠. 그러다 안 하게 됩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게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인드풀니스는 이게 막 한 5, 6년? 10년 전? 한 10년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5, 6년 전부터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또 명상하는 거 많이 보여줬고 왜냐면 거기가 뭐 비즈니스 전쟁터이기 때문에 진짜 총칼만 안 들었지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시달리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했을 때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걸 제가 많이 읽어서 저도 읽고 한 며칠 하다가 안 하게 되고 또 왜냐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명상이 쉽지가 않아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막 좀이 엄청 쑤시고 뭘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은 책을 읽고 했는데 요 책을 읽고 나서 진짜 요 책을 맨 처음 읽었을 때는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근데 당연히 또 바빠지고 까먹고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읽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한 달에 3-4번은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앞에 얘기랑 또 연결돼요. 미세하교 세포가 흥분되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막 몸을 엄청 아프게 해요. 그래서 원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서 저는 원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 앞에 우리 진짜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를 읽고 이 미세하교 세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니까 진짜 그런 말을 하면서 명상을 해요. 내 미세하교 세포를 안정화시킬 시간이야. 그런 진짜 생각으로 제가 명상을 정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최근 5년 동안 건강 상태가 지금 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 큐레이션의 제목을 당신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5권의 책이라고 한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역대급으로 좋아요, 저는 건강이. 그렇다고 막 운동을 엄청 많이 했냐? 운동은 역대급으로 조금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시간이 잘 안 나고 상황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두 번째는 명상 같은 걸 꼬박꼬박 챙겨하고 있고 틈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제가 정말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째는 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숙면의 모든 것. 그 니시노 세이지 박사님 일본인 분이신데 미국에 계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동대학 수명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최고 권위자예요. 최고 권위자 중에 그냥 뭐 탑3 중에 한 명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잠 많이 안 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면량이 있는데 그게 보통 7시간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6시간, 5시간 잘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수면 부족이면 다음 날에 푹 자면 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3일, 5일 지나기 시작하면은 수면 부채가 되거든요.
갚을 수도 없어. 그게 이 핵심이에요. 어. 수면 부채의 핵심은 갚을 수 없는 부채야. 평생 그래- 빚쟁이로 그렇죠. 사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잠은 그때그때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 특히 뇌 건강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여기서 미세하교 세포. 미세하게 세포에 되게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그전까지는 안 좋은 건 맞아. 근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 분분했는데 예, 이제 미세하교 세포라는 연결 교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잠의 중요성 뭐뿐만 아니라 이 숙면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잠을 잘 이렇게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 적정량 자는 것도 중요한데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도 아주 쉽게 나온 책이 이 숙면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고 저랑 그 신박사님은 잠 제대로 자자. 서로 체크해요. 이 책 읽고 잠 엄청 많이 자고 이제 이 책은 진짜 말 그대로 숙면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제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다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 치과 의사 친구는 이걸 읽고 뭐 글림프 시스템도 자기도 공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떤 실천을 했냐면은 침구류를 좀 좋은 걸로 다 바꿨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되게 좋은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침구류가 좋은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침구류를 바꿨어요. 제 친구는. 그다음에 저는 진짜 잠을 고약가님이랑 저랑 되게 나쁜 게 뭐냐면은 3, 4년 전 이럴 때는 막 새벽 3시, 2시에도 통화를 많이 했어요. 뭘 몰랐지. 그게 되게 나빴던 거죠. 정말 나빴던 거예요. 그게 몸을 망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맹신하고 있었고 과신하고 있었죠. 그게 더 생산적이라 생각하고 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7시간 이상 꼬박꼬박 자고 진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는 막 그렇게 엄청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해가 돼서 그런 건지 뭔가 적응이 돼서 그런 건지 저는 알람을 안 써요. 근데 알람을 안 쓰는데 아침에 딱 7시 몇 분 되면은 눈이 딱 떠져요. 나는 그게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텐데 너무 부러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요. 근데 난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늦잠 자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당하고 엄마가 분무기를 얼굴에 못 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잠을 충분히 자서 그런가. 근데 난 이 얘기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왜냐면 아침에 알람 소리 듣는 게 싫잖아요, 사실요. 근데 저는 알람을 안 쓴 지 벌써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딱 벌떡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느 정도 좀 경지로 가고 있냐면은 내일은 좀 6시 반에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면은 거의 한 5번에 4번은 그렇게 일어나줘요. 근데 비밀이 있죠. 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비밀이 있죠. 뭐죠? 6시 반에 일어나고 싶은 날은 더 일찍 자죠. 그냥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진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진짜 체감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6시 반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날들이 있고 어디 강영 멀리 지방 갈 때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12시 반에 자다가 그때는 이제 12시에 자거나 11시 반에 자요 실제로. 근데 그건 또 개인차가 있는 건데 저는 머리만 되면 또 잘 잡니다. 이건 우리 와이프가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건데 나도 부럽다. 네, 저는 진짜 지금도 자라 그러면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총 우리가 필요한 숙면 시간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잠을 한번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 챙김이나 숙면은 책 특징이 how to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하는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이 그렇죠. 아주 과학적 근거로 잘 제시되어 네.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이 움직임의 힘인데요. 뭐 이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가 왜 있냐?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움직임이다. 그래서 동물의 차이 움직임인데 식물에게 없는 거는 신경이다. 동물에게 있는 거는 신경이다. 다시 말해서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뇌는 보상을 많이 한다.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운동, 걷기, 뭐 산책, 뭐 무슨 움직임, 댄스, 움직임. 모든 움직임에 대한 그 효용, 건강적 효용을 과학적으로 집중한 책이 바로 이 움직임의 힘인데 이 저자분도 켈리 맥고니거 이분은 뭐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스타 지식이네요. 이분도 뭐 숙면의 모든 것처럼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또 댄스 그 강사 자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전 최고의 장점은 읽으면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엄청 큰 계기를 줬던 게 이 책이 제가 우울증 약을 완벽하게 이제 끊어내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아, 잘 움직이면은 부작용 없이 내가 알아서 좋은 호르몬과 좋은 물질들을 몸에서 만들어서 우울증 끊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저는 우울증이 아니고 이 두통과 숨막힘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뭐 그게 우울증이겠죠. 뭐 공황 장애고 그게. 아무튼 이 책이 진짜 너무 좋았고 이 책은 또 비화가 있는데 움직임이. 비화가 있는데 그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책도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 다 이걸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좀 부자분이 있어요. 그냥 부자는 아니고 재벌 이제 자산이 몇 천억 이상. 그분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게 되다가 이분이 이제 그 어디지? 저쪽 한강 강 북쪽에 그 부자 동네 있어요. 동부이촌동인가? 아무튼 좀 한남동인가? 아무튼 좀 부자 동네 사세요. 재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강남으로 넘어오시는데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떤 대교를 건너서 오시고 너무 이 책에 빠지셔서 그분은 부작용까지 경험하셨어요. 너무 움직여서? 너무 움직여서 그 근막 족저염인가 아무튼 너무 많이 걸으면 생기는 발 질환이 있어요. 제가 그 명칭을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그게 생기셨어요. 왜냐면 너무 꽂히신 거야. 내가 안 움직여서 내 뇌를 죽이고 있었고 내 몸을 썩게 하고 있었거나 그거 해서 너무 동기부여가 투머치 되셔갖고 발에 질환이 생길 정도로 걸으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 웃겨갖고 잘하셨다고. 근데 이 책을 읽고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걸어요. 정말 많이 걸어요. 저도 고약가님 정말 많이 걷고.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주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움직임이 그냥 건강만 좋은 게 아니라 공부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개발, 자기 성장하기 위해서 또 독서하기 위해서 이 운동과 병행하면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책 내용 많이 기억하는데 이 책 내용에서 좀 되게 진짜 뭐랄까 고급진 부분이 뭐였냐면은 함께 운동했을 때. 그렇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했을 때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했을 때 그 효과가 분명히 우리는 혼자 했을 때랑 똑같이 했을 때 운동량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같이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더 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이 책은 진짜 수준이 높았어요.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책도 너무 잘 써진 책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네, 먹는 거 영양가 식습관인데 이제 바로 이제 영양의 비밀. 이 책은 뭐 원탑 책이에요. 네. 이 책 내용이 신 박사님이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이걸 책 읽으면서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책을 읽어보면 되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여기 좋다 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요. 근데 그거의 맹점이 뭐냐면 그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다 집단의 평균입니다. 네. 나한테 안 맞을 확률이 있어. 한 개인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한 개인은 어떻죠? 유전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후손 유전도 다르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구조도 다릅니다. 개개인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뭐가 좋은 음식이 뭔가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시작하는 건 좋지만 그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좋다고 하는 나한테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왜? 그 연구 결과는 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다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 놀랍게도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되 자기의 최적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몸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최적화된 식습관, 영양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만 먹는 경향이 있어요. 조화의 식단. 정말 다양하게 먹는 것이 우리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이제 프레드 프로벤자 이분은 영양학 그리고 그
뭐 행동 생태학 이 분야의 대가시고요. 완전 석학이에요, 석학. 이 책은 하나의 좀 철학서예요, 철학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챕터가 5챕터인데 네.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 갑자기 좀 약간 뜬금포로 생명과 존재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그렇죠. 쭉 풀으세요. 그래서 우주론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가져 있죠. 이게 뭐야? 생뚱맞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야 이분 대단한데 이 책은 에필로그까지 읽어야 돼. 영양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근원과 우주까지 나아가는. 근데 물론 네 챕터는 거의 다 이런 영양에 대한 얘기. 식사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책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쓸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 그 내용도 정말 유익합니다. 네. 이 영양의 비밀은 진짜 최고의 책이고 뭐 원탑 오브 탑3 책 중에 하나고 제 인생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반성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이제 저희 엄마 장모님이 이제 뭐 저한테 엄청 좋은 걸 먹이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제철 음식 이런 거면 이게 막 보약이다 막 이러면 제가 아유 무슨 보약 타령이냐고 그냥 다 음식이 똑같지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피토케미칼 개념을 아시게 되시거든요. 제철의 음식을 먹는 게 진짜 보약이 맞습니다. 그때 먹어야 피토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그다음에 여러분이 똑같은 새싹 비빔밥을 먹어도 뭐 이렇게 비빔밥을 먹어도 거기에 진짜 이 피토케미칼이 가장 풍부한 상태에 여러분이 음식을 섭취하는 게 똑같은 걸 먹어도 여러분 건강을 완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확연히 깨우친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를 알고 말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고 말하셔도 있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좀 체감적으로 그걸 그냥 믿기만 한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느꼈던 분들도 있을 경험의 거예요. 지혜. 네, 경험의 지혜. 그러니까 확실히 제철 과일을 먹거나 뭐 제철 나물을 먹으면은 뭔가 기분이 더 좋거나 맞다. 뭐 건강이 좋다. 여기 몸의 지혜가 나오잖아. 네, 그것도 네. 얘기 나온 그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건강 관련 책은 나한테도 너무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내용이 재밌어요. 진짜 이런 인문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우리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건강 관련 책 진짜 끊임없이 읽어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권의 책 우리가 이제 뇌 관점, 스트레스 관점, 잠 관점, 운동 관점, 영양 관점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5권의 책 정도 진짜 이거 읽는데 5권 읽는데 진짜 일주일에 한 권 걸린다고 하고 하면은 뭐 한 달 조금 넘게 좀 느린 분들은 2주일에 한 권 읽는다고 하면은 뭐 10주 그러니까 10주니까 뭐 3달 정도잖아요. 3달 조금 안 되게잖아요. 그냥 그거를 여러분 투자하면은 여러분이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많은 걸 바꿀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알려줘도 안 읽는 분들이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꼭 이 5권 적어도 이 5권을 읽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또 다른 건강책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책 안 읽다가 나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거든요. 왜냐면 건강기능식품 팔리는 매출과 양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가 건강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하고 다른 책 분야로도 여러분이 횡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고 작가님이랑 당신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5권의 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정말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권도 빼지 않고 다 읽어보셨으면 이런 책을 안 좋겠어요. 보면 손해지 진짜.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군 리즈 가서 원서로 제목을 쳐보시면은 예. 이제 숙면의 모든 것만 일본판으로 나온 거여서 거기 평가가 없는데 나머지 4개 책은 다 넘사벽 평가를 받은 책이에요. 저희가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넘사벽 평가를 받은 책이고 거기 후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고 작가님이랑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